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임용 문제 분석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너무 뜸하게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 음, 이어서 계속 3번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분이 7번을 질문을 따로 주셨어서 오랜만에 글을 읽어본 김에 7번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7번 문제에서는 산문 문제인데 문제를 보니까 밑줄 친 기역의 이유를 서술을 하고 그 다음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니은 디귿은 비교적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1점, 1점 이 정도로 배점이 됐을 것 같고 이유를 찾아서 서술하는 것을 2점으로 배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면 기역의 이유를 서술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역이 뭔지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역이 보이네요. 자, 기역을 먼저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기역의 이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맨 밑에 나와 있는 석지군자와 금지학자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먼저 읽으면 이 밑부분에 이렇게 써놔요. 먼저 첫 번째는 기역의 이유를 찾아서 서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기역이 밑줄로 쭉 쳐져 있는데 보면 이 기역이 직역을 했을 때 어떤 뜻인지 또 써놓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 부분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좀 꼬일 수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쭉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의 이 뜻이 뭔지를 여기에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니은 디귿에 관한 건데 먼저 니은 석지 군자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 그래서 석지 군자는 비교적 해석이 간단하니까 해석을 해보면 옛날의 군자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옛날의 군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귿 금지학자라고 되어 있죠. 자, 금지학자. 이 금지학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본문에서 찾아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지학자도 직역을 해보면 지금의 배우는 자들 이렇게 풀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옛날의 군자에 해당하는 것, 지금의 배우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서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말을 지어내기보다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라고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먼저 써주고 보충하는 내용을 서술해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옆에 내용 정리를 살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이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글의 중간 부분이에요. 지금 고문진보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글의 말미에서도 보이듯이 기문이에요. 그 기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기문을 쓴 것인지는 내용을 보면 알겠죠. 자, 나는 이미 그 노유 선생을 봄에 미쳐서
그래서 일단 노유 선생을 봤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노유 선생의 밑줄 쳐놓겠습니다. 인물은 보통 노유 선생을, 인물은 보통 이제 밑줄을 보통 쳐놓는 편이라서, 그리고 문제에서 석지군자, 금지학자 이런 부분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읽을 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람 이름에 보통 밑줄을 많이 치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노유 선생을 봄에 미쳐서 그 노유 선생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면서 스스로 말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면 그가 어릴 때, 노유 선생이 어릴 때 하고자 했다, 구하고자 했다. 뭐를? 사기와 한서를 구하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얻지 못했으나 다행히도 그것을 얻으면 자기가 구하고자 했던 책을 얻으면 모두 손수 스스로 썼다. 썼다. 동사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써서 낮 밤으로 외고 읽었으며 유공이 나오죠. 유공은 다만 뭐뭐 하기를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만 미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외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할까봐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 말한 부분은 내가 어릴 적엔 이러이러했다라는 부분을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문장을 보면 근세의 그 시장 사람들이 이 구를 저는 돌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돌려서 서로 새겼다는 거예요. 서로 새겨서 제자 백가의 책들이 날로 만종이니까 만장이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만장이 전해져 학자들이 책에 있어서 많고 또 쉬운 것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고 다행스럽게 그것을 구하면 다 손으로 베껴서 썼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땠다는 얘기냐면 제자백가의 책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돌려서 새기다 보니까 엄청 그런 책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많고 또 접하기 쉬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니까 그 문사와 학술이 마땅히 어때야 할까요? 보기 어렵던 때보다 훨씬 그런 문사와 학술이 능력이 뛰어났어야겠죠. 그래서 마땅히 옛 사람들보다 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는 2배고 사는 5배예요. 그래서 곱해서 10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로 늘었어야 된다. 문사와 학술이. 배로 늘었어야 하지만 후생의 과거지사들은 모두 책을 묶어놓고 보지 않고 그리고 그런 떠도는 말들이 다 근거가 없었대요. 그랬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노유 선생과 같은 사람들은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구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하면 그 책을 모두 손수 베꼈다. 손수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날로 외우고 읽어서 부족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근세의 시장 사람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 백가의 책들이 많아졌어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많이 베꼈어. 그래서 책이 많아졌고 이 책이 날로 많아져서 배우는 사람들이 책을 접함에 있어서
많고 또 쉬웠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됐죠? 이제 문사, 그러니까 글 쓰는 능력이나 이런 학술이 10배는 더 올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땠다는 거예요? 후생의 과거지사들이 책이 있음에도 읽지 않았고, 그죠? 근거 없는 말만 떠돌았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부분이 노유 선생과 후생 과거지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후생 과거지사에도 이렇게 밑줄을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한 단락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내 벗인 이공택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에 밑줄 칠게요. 내 벗 이공택은 어릴 적에 여산의 오로봉 아래 백서감의 승사에서 책을 읽었다. 근데 공택이 이렇게 읽었다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공택은 이미 서거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지만 그 산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 그는 이공택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를 생각하며 그가 거처하던 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시산방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시산방의 정확한 위치는 여산 오로봉 아래의 백서감의 승사, 절방을 얘기하겠죠. 승사. 이곳을 이시산방이라고 사람들이 가리켜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장서가 모두 9천여 권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공택은 이미 그 류를 섭렵하고 그 근원을 탐구하고 그 화실, 열매랑 관련이 있겠죠? 그 화실을 따서 벗겼다. 그러니까 따먹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따먹고 그리고 그 기름진 맛을 곱씹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곱씹어서 이위, 뭐뭐로 삼다라는 뜻이 되죠. 어떤 것으로 삼았냐면 기유, 나의 소유로 삼아서 이렇게 소유로 삼은 결과가 어땠냐면요. 그의 문사에 드러나고 이렇게 책을 섭렵해서 탐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기름진 맛을 곱씹어서 자기 소유를 삼은 결과 그의 문사에 드러나고 그의 행적을 의미하겠죠? 그의 행사에 드러나 이로써 당세에 어땠다고요? 이름을 여기선 듣다가 아니라 알리다로 해석이 되겠네요. 이름을 알렸으나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탐구해서 문사와 행사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그저 자여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자여하였다라는 것은 평소와 같다. 평소와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책을 많이 탐구했으면 다를 법도 한데 평소와 같고 뭐뭐한 적이 없었다. 조금도 손상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조금도 손상된 적이 없었으니 장차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으로서 그 끝없는 요구에 이바지하고 각각 충족시켰다. 어떤 것을 충족시켰냐면 그 제주와 분수가 마땅히 얻을 바를 충족시켰으니 이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장서, 아까 장서라고 한 걸 보니까 장서는 보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서는 순접이겠네요. 보관하지 않고 옛날에 거처하던 바에 승사에 보관하였으니 이것이 어진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의 부분을 해석했는데
한번 여기에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풀이를 하면 무엇의 이유를 서술하라는 거죠? 집에 보관하지 않고 옛날에 거처했던 승사에 보관함 이렇게. 자, 그래서 옛날에 집에 보관하지 않고 승사에 보관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그 힌트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이는 여기에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집에 보관하지 않고 옛날에 거처했던 승사에 보관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이 이유가 되겠네요. 무엇 때문일까요? 장차 후대에 남긴 것으로서 무궁한 요구에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고 그 재주와 분수가 마땅히 얻어야 할 바를 각각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집에 보관하지 않고 승사의 책들을 많이 보관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 서술을 이제 답지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쓰는지 보면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후대에 장차 남김으로써 근데 어떤 것을 남겼을까요? 책을, 장서들을 9,000권이나 남겼어요. 그죠? 장서들을 남김으로써 그 후대 그들의 끝없는 요구에 이바지하고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분수 재주가 얻을 수 있는 바를 각각 충족시켰다.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직역을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데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의 가진 재주와 분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재주와 분수가 다름에 따라서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른데 이런 역량을 최대한으로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충족시켜줬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못 썼거든요. 글이 길기도 했고 사실은 지금 읽어보니까 이 시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찾기 쉬운 답인데 시험장에서는 머뭇거리면서 오히려 니은 디귿에 더 치중했던? 왜냐하면 본문에서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니은 디귿에 신경 쓰고 기억에 그렇게 힘을 못 실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이유를 서술을 해봤고 이어서 해보면 여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미 노쇠하고도 병들어서 세상에 쓰일 곳이 없고 세상에서 나를 쓰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쓸 곳이 없고 단지 몇 년의 한가함을 얻어 이제 세상에서 쓰이질 않으니까 좀 한가로운 시간이 몇 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미처 보지 못한 책을 모두 읽었으며 그리고 또 여산은 지명이죠. 아까 이 이시산방으로 불리우던 데가 어디예요? 여산 오로봉 밑에 백서감의 승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역을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그 여산은 이 여산이라는 곳은 본디 원하던 바였다. 논일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바였다. 그래서 대개 장차 늙어가려고 한다. 어디에서? 언에서. 자, 언은 차 이게
좀 쓴 게 좀 글씨가 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산이라는 곳에서 늙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죠. 자, 그 다음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또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 공택이 계속 나오죠. 자, 이씨라고 하니까 이공택이었잖아요. 아까 사람이. 그래서 이씨 3방, 그 이공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풀이를 해볼게요. 공택의 이 장, 보관하는 곳, 그곳을 모두 드러내고 남기고 버린 것을 수습해서 주어서 이로써 스스로 보충한다면 아마도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공택, 사람 이름이 또 나왔어요. 공택이 이런 와중에 또 공택이 어떤 것을 요구를 했냐면 내 문으로 기문을 삼기를 요구해서 이에 한마디 하니 그 한마디가 바로 이 뒷내용이죠. 뒷내용. 자, 뒷내용을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뒷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한마디 한 부분. 자, 어떤 내용인지 보면 레자로 하여금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알게 하나 보니까 옛날에 군자들이 견서진안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를 보시면 지는 도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도치된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목적어, 얘가 서술어가 되겠네요. 책을 보는 것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책 보는 것이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석지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책 보는 것이 어려웠던 옛날 사람들 석지군자와 대응하는 것을 앞쪽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앞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노유 선생에 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기나 한서를 구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책을 보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책을 구하려고 했지만 얻기 어려웠던 노유 선생, 이 노유 선생이 석지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옛날에 군자들은 책을 보기가 어려웠으나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책이 있는데도 읽지 않으니.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석지군자, 견서진안 이렇게 끊을 수 있고 금지학자, 유서의, 부독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그죠? 금지학자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자겠네요. 자, 그래서 뒤에서 찾아보면 아까 노유 선생과 대비해서 찾았던 게 후생 과거지사였어요. 이 후생 과거지사의 행동들을 보니까 책이 있지만 묶어놓고 보지 않고 근거 없는 말만 떠든다라고 우리가 내용 정리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있죠. 후생 과거지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책을 묶어놓고 보지 않고 떠도는 말들이 다 근거가 없었다. 이런 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므로 금지학자, 지금 배우는 자들은 후생 과거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데도 읽지 않으니 애석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마디를 했다. 기문을 이렇게 해서 지었다. 이 책 이름이 이군 3반기예요. 2군 3반기. 맞나요? 기억으로는 그런데. 네. 그래서 이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도 간단하게 써보면 석지군자는 일단 꼭 써줘야 하는 것이 노유 선생이겠죠. 저는 본문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들은 한글로도 써주지만 한자로도 꼭 써줍니다. 본문에서 찾으라고 한 게 좀 걸려서. 네, 노유 선생.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이 석지군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유도 써주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노유 선생이다. 그 이유는 노유 선생이 어떻게 했죠? 노유 선생이 사기, 한서 같은
책들을 구하고자 했지만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충하는 말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금지약자도 마찬가지로 금지약자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은 직역을 하지 말고 그대로 본문에서 후생, 과거, 지사이다. 이렇게 한자로도 후생, 과거, 지사 이렇게 써주고 그 이유는 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근거 없는 말 이런 부분도 써주면 좋지만 직접적으로 이 한마디 하는 부분에서 읽는데도 읽지 않았던 부분, 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읽지 않았던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앞에서 후생지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속서, 불관 이거랑 유단무근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만 이 유단무근은 굳이 안 써줬고 속서, 불관 이 부분을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구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 7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금세 그 답안지 4줄이 바로 작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내용 정리는 뭐 칸도 비좁고 해가지고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읽어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문장별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비교를 하고 그리고 석지군자, 금지약자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그런 것을 해당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그리고 무리 이런 것들에 표시를 해가면서 풀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공 B 7번에 해당하는 것을 기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앞으로 자주자주 게으르지 않게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